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오늘 하나 할 거고, 뭐 시간이 된다면 독립, 종속 이런 새로운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해볼게. 자, 여기에 있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잘 안 보이겠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자, 확률은 내가 문제 지문을 읽다가 뭐뭐 할 때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였죠? 그런데 갑자기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A 사건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체 사건 요렇게 있는 건데, 여기에 A 사건이 원래 이렇게 들어있었어? 근데 요거를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하지 않고 A 사건을 전체 경우의 수로 놓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A라는 것을 전체 경우의 수 분모로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 바깥의 건 생각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하겠대.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제 조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를 1부분으로 보고, 그러면, 요 안에서 B라는 게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구하고 싶어. 분자. 그래서 P, A, 비교집합이랄까? 비교집합 A라고 해도 되고, A 교집합 B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요게 전체 경우의 수, 얘가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갈 건데, 요 표현을 희한하게도 이렇게 표현했죠? 바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P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 오른쪽에 있는 얘가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얘가 그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게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저식을 조금 바꿔볼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P, A가 B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 중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얘가 바뀌어버리면 분모도 바뀌죠? P, B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버린다는 뜻이야. 어떤 문제가 어떤 상관없이 뒤에 게 전체 경우의 수.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이 순서대로해서 바를 교집합으로만 만들어서 A 교집합 B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자, 요 두 식 모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가 둘 다 공통으로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요 식에서 P, A 교집합 B로 바꿀게. 요렇게 했을 때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얘를 구하고 싶을 때 얘를 이쪽에 넘겨서 얘는 또 다른 식으로 P, B 하고 P, A 바 B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이 독립이라는 거 넘어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자, 그러면 어떤 교집합을 구하는 확률, 교집합의 확률은 여기 있는 문자가 뒤에 전체로 가는 겁니다. 하나 있는 자리가 뒤에 전체로 간다. 요거 화살표를 좀 잘 표시해놔. 그래서 뭐를 가지고 하는지 저거 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거는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여러 번 적으면서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근데 물론 어려운데 표가 나와 있으면 굉장히 쉽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남학생, 여학생, 합계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표가 나와 있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됐죠? 표가 있는데 이 모임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이었을 때 여기가 전체 경우의 수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P 하고 바를 적었을 때 요 뒤에 남학생이었을 때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1학년 확률. 그럼 여기는 1학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남학생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요거는 P 남학생 분의 P 1학년 교집합 남학생. 요렇게 변경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 했다라고 생각해서 요 표를 가볼게. 일단 전체 25명이 있습니다. 전체 25명이 있는데 남학생일 확률인 것은 남학생은 13명이 있으니까 여기는 25분의 13 요게 확률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남학생과 1학년이 겹쳐지는 거는 6명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 25명 중에 6명? 그러면 약분시켜서 우리가 번분수로 하면 13분의 6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게 이게 표로 나왔을 때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봐. 표가 나오면 너무 쉽습니다. 저기 있는 전체 인원인 25가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전혀 필요가 없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 서술형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 아까 1학년이었 남학생이었을 때죠? 그러면 남학생 13명 중에 그 중에서 1학년 6명 그래서 13분의 6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다? 그거는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죠? 표 나왔을 때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 뭐 그래 예를 들었으니까 뭐 크게 어려운 바는 없을 것 같은데 잘 구해질지 모르겠대. 자, 그런데 바가 나왔을 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 좀 가볼게. 뭘로 해볼까? 자, 밑에 있는 1-2번으로 가볼게. 자, 1-2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야. 얘는 PB분의 일단 구하는 걸 먼저 가. P A 교집합 B 얘를 구하는 거네. 그런데 PB가 나와 있어? PB는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PA 교집합 B만 구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도 조건부 확률이 하나 있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 P B 바 A 얘는 PA분의 P B 교집합 A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크로스해서 곱해봐봐. 그러면 우변 자체가 PA가 하나만 남죠? PA는 4P B 교집합 A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할 건 뭐냐면 얘를 가지고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 써볼게. P A 합집합 B 아니 교집합으로 가는 게 낫겠다. P A 교집합 B 얘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합집합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를 우리가 구하는 거네. 그러면 얘는 PA 안 나와 있죠? 근데 PA가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고치자. 4P A 교집합 B 플러스 PB는 2분의 1로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A 합집합 B 5분의 4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A 교집합 B가 넘어오면은 얘는 3P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이지. 맞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10분의 3.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을 거 여기다가 10분의 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5분의 1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세 번째 거라서 아니, 두 번째 문제라서 까다롭지 위에 거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바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바꾸고 출발해주면 그냥 해결이 가능해요. 필수의 제 2번은 어렵지 않는 거네. 왜 이렇게 다 졸려해? 학통이 재미없어? 애들 다 학통이 재미없대. 재밌다는 애가 한 명밖에 없던데? 문이과 너희 상관없잖아. 학통은 다 과목이잖아. 오늘 하면은 한 5분의 2 정도 끝나겠네? 독립까지 끝나면 확률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통계 들어갈 겁니다. 그럼 너희가 중3 2학기 말에 했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시 시작하시고. 쉽지 않네. 자, 쉬운 문제 가볼게. 아까 했지? 자, 지문 읽어보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봐.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더니 2학년 학생이었을 때 2학년 몇 명이니? 라고 요렇게 됐네. 그럼 14명. 그 중에서 B책을 선택한 그래서 8명. 그랬더니 얘는 7분의 4. 그래서 표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위에 거도 엄청 쉬울걸? 그래서 요 필수의 제 2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돼. 필수의 제 2는 이제 3번 정도 가볼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자에서 여기서 뭐 어떤 공이 나와 있니? 불량품. 자, 11개가 존재하는데 정상 제품, 불량 제품. 근데 불량 제품이 4개가 들어있네? 그럼 정상 제품은 7개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품을 임의로 1개씩 2번 꺼내겠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꺼내겠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원을 시켜놓지 않고 추출, 다시 꺼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 그렇게 하면 복원 추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근데 둘 다 뭐랬니? 모두 정상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도 정상 제품이 나와야 되고 얘도 정상 제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 원래 몇 개 중에 11개 중에서 7개가 정상 제품이니까 7개 중에 하나 꺼내겠다. 11C 1에서 7C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꺼내졌으면 다시 복원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얘는 6개로 줄어들고 얘는 10개로 줄어듭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 꺼내는 거는 전체 10개 중에서 10C 1 근데 정상 제품이 6개니까 6C 1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빈 문제들 채워놓고 가도록 하죠. 잠 좀 깨자, 문제 풀면서.